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에서 건감소증이 잘 오는 불편한 증상 한 가지와 건강검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의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진료를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서 이 증상과 이 검사 속에는 이상이 있을 때 건감소증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건감소증이 없는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이상하고 이 증상이 있다면 건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을 말씀드리면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소화불량입니다. 자,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 섭취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원장님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내 몸에 맞지 않구나, 오히려 나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거나 아니면 단백질 자체를 피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유가, 이 증상 자체가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더 챙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체내 효소량이 이제 감소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에 우리의 효소 시스템이 변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황산화 효소도, 근육을 키우는 데 중요한 신진대사 시스템도 우리 중년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40대를 전후로 해서 감소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진대사나 황산화 효소의 어떤 효소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효소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소화효소도 덩달아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 안 된 음식은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위도 불편하고 장도 불편한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서 체내 유효 단백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아미노산 풀이 부족하게 되고요. 아미노산 풀은 효소, 호르몬, 항체, 근육을 만드는 하나의 단백질 창고이거든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근육에서 오히려 꺼내서서 이 아미노산 풀로 보내게 되고, 효소나 호르몬, 항체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40세부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꾸준하게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진행한 분들은 단백질이나 소화 능력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불용설인 셈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있죠. 우리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되려면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워주는 유산균, 그 다음에 또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이런 마크로 뉴트리언트, 거대 영양소와 또 미세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잘 사용되게 도와주는 거고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잘 섭취할 때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이 근육으로 우리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혈액검사에서 나타나는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성자가 들어가는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이 또래에 비해서 이제 부족해지면 이렇게 복부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0세, 50세가 지나면서 IGF-1이라고 하는 수치가 한 200 이상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이 근육 감소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50, 100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 근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조기 이렇게 완경이 있다든지 경련기가 심하다든지 하면서 에스트로겐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또 건강감소가 있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테스토스테론 수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건강감소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흔한 검사는 아니지만 코티졸, DHEA도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코티졸 스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졸 수치가 높게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코티졸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 호르몬이 되는 게 DHEA인데, DHEA가 다른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 어떤 패스웨이가 차단되고 코티졸을 만드는 대로만 이렇게 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코티졸도 떨어지고 DHEA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증상. 그래서 이게 만성 피로라든지 무력증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티졸 스틸이 일어나는 분들이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DHEA도 떨어져 있고 코티졸 수치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잠을 자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 수치를 좀 떨어뜨려 준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잠의 질을 좋게 한다. 그럼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면서 떨어지는 어떤 부신 호르몬의 기능을 이렇게 보충해 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또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뭐 남성 호르몬이나 코티졸이나 DHA를 항상 이제 검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한다면 바로 백혈구 지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혈구 수치. 자,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이제 그게 뭐 우리 몸에서 우리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를 만드는 우리 몸의 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어떤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4천부터 만까지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4천 언저리에 있구나. 3천에서 4천 정도. 그래서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보면 특별하게 골수 쪽에 이상은 없는 상태이고, 이게 단연간 5년, 10년 환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원장님, 저는 이제 항상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백혈구 수치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중성 가립구와 그다음 림프구의 어떤 그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뭐 중성 가립구가 조금 높게 유지되면서 림포사이트가 좀 이렇게 이 부분하고 좀 격차에 두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림포사이트가 오히려 이제 높거나 뉴트로필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백혈구 분율이라는 부분을 조금 보고, 이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고 있으면 담당 주치에게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백혈구 수가 낮은 쪽에 정상이신 분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또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아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빈혈이 또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손발이 굉장히 찬 수족 냉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는데, 같이 동반되어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 감소증입니다. 교감신경계 기능이 좀 떨어진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약간 처져 있고 기운이 없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게 백혈구 수치를 또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근육량을 이렇게 높이는 생활, 근력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단백질이나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이 올라가면 또 백혈구 수치가 또 정상화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비타민 B 영양소 같은 경우도 이것 우리의 혈구 생성 능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에서 건강감소증이 잘 오는 불편한 증상 한 가지와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혈액검사, 특히 백혈구 수치를 조금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정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조금 높게 유지하고 이게 떨어지려고 할 때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면 근감소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못 쓰고 있으면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든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원하는 곳에, 그리고 활발하게 통증 없이 잘 다니시려면 근육관리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 신경 써주시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